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손상대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4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좌파들 글 잘 안 읽어주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글로 지금 나라를 완전히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조국이 쓴 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글은 조국이 팔간을 경계하십시오라는 지난 2003년 2월 26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실론인데, 이 글을 들어보시면 마치 16년 뒤인 2019년 오늘 자신의 모습을 미리 예견한 듯한 이런 조언을 노무현에게 건넨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기똥찰 겁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국이 글과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문재인이가 이 사전에 이 글을 알았다면 민정수석은 모르고 임명했다 치더라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들려드린 겁니다. 조국은 말과 글과 행동이 삼일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걸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들려드리는 것인 만큼 잘 들어보시고, 조국이 16년 후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될 것을 정확히 얘기는 했기 때문에 서청대 들어가다 나오면 요 미아리에 잡판 하나 깔라고 우리가 다시 충고합시다. 오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원본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조국의 신세, 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다 다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기아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축하의 인사가 아닌 경고의 간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밝힌 10대 국정과제가 현 단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측근, 정부와 집권당의 중요 인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집권 초기의 뜻과 계획은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대통령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의 좌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한비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8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의 문헌을 빌려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상,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향후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은 영부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온갖 연고를 동원해서 다면적, 단계별 로비를 전개할 것입니다.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이들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정책 조언은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둘째, 제방, 즉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하는 입속의 혀같은 측근을 조심하십시오.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예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말하며 생각하기도 전에 뜻을 받들고 용모를 엿보거나 안색을 살펴서 대통령의 심증을 헤아리는 자 말입니다. 이들에게만 의존하는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부영의 형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애하며 아버지나 형님처럼 모시고 따랐던 대신 정리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초반부터 예방하십시오. 집권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이 부형들의 집에는
언제든지 현금이나 무기명 채권이 가득 찬 골프 가방이 배달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양랑하는 자, 즉 대통령의 사적인 기호와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자력을 동원하려는 자는 재앙을 조장할 것입니다. 예컨대 노비 어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학사학위가 없음을 건수로 하여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다섯째, 민맹하는 자, 즉 공직에 앉아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의 재화를 헛부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유행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막혀 있음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미명 아래 유창한 변수를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강하려는 자, 즉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별도의 파당을 지어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도록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참여를 복돋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덟째인 사방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방에 있는 주변 대국의 위세를 빌려 대통령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철저히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곰팡이 내나는 옛글을 빌려 쓴소리를 들이게 된 것은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의 당에 포진해 있는 집권 세력 전체가 항상 자경자기하고 또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안착시켜 내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임기 말에 이러한 저의 글월이 공연한 기후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시민사회 운동은 바깥에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 법학.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인터다가 딱 갖다 주면 딱 맞습니다. 하지 말한 짓을 본인이 다 했잖아요, 지금요. 이러니까 자판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글은 이렇게 쓰고 행동은 전혀 반대로 나쁜 짓 다 하고 걸리니까 뻔뻔하게 말은 또 달리합니다. 이래서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겁니다. 1000m 물속에 뭐는 알 수가 있겠지만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자신이 잘 10년 후를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이 무언가 전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 나왔으니까 이거 딱 문재인 지금 읽어보면 문재인 지켜야 될 거야. 이게 전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민가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조국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도대체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입니다. 조국 때문에 조국이 망하게 생겼는데도 여전히 조국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데 대해서 한심할 따름입니다. 에휴,
자, 다음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이용진 정책위원회. 요새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시나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후보일 심지대 기국 비국. 아니다. 후보일 심지대하 기국 비국. 후보일 심지대하 기국 비국. 날로 더 깊이 썩어가는 빈집 같은 이 나라는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444년 전 1574년에 이 율곡이 선조에게 올린 많은 봉사에서 적은 글귀입니다. 세월의 격차가 4세기를 지났어도 지금 이 나라는 그 시절 조선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조선시대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가? 불법으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나라의 안보가 무너져도, 기업이 조국을 떠나도, 경제가 폭망해가도, 청년 실업자가 일이 많아도,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 조국을 등져도, 70년 공들에 이룩한 원전을 내팽개쳐도, 세금 갈취로 좌파들이 지들 세상 만들기를 즐겨도, 자유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사라져도, 싸구려 감성 말장난에 영혼이 병들어도, 노조가 나라를 좌지우지해도, 조작과 거짓말 언론들에 놀아나서 진실이 부정돼도, 그저 사육되는 개돼지로 살아가는 것이 마냥 즐겁고 신나는 꼴들을 하는 그들은 400년 전의 민초들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부정한 돈 받고 자살한 인간이 영웅이 되고, 타살의 흔적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의견을 묵살하고, 자살로 몰아가는 침묵하는 인간들에게서 그 무슨 내일을 찾을까 싶습니다. 특히 배웠다는 것들, 안다고 우기는 것들, 가졌다는 것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역겹다. 모두가 김일성 장학생들. 조국의 안위를 위해 분투하다 전사한 국군 장병들을 모욕하는 저 정치꾼들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은 과연 양심은 있는가 싶네요. 진정 나라가 아닙니다. 꼰대 보수들은 침묵하라고 한다지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 중체대하고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놈들과 공범들입니다. 요즘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아직도 그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망해봐야 하실는지요. 습관적인 개탄은 그만하고 오로지 행동을 합시다. 이런 거 알고도 잠이 제대로 옵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기막힌 일들, 돌대가리가 아니면 안보가 전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좌파를 지지해야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찌 해야 되겠는지요? 저는 이 자료를 당신 혼자만 보시라고 보내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단 1명이라도 좋으니 많이 전파해 주시리라 보내드리며, 만일 안 보거나 혼자만 본다면 저는 당장 목숨을 끊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보를 바로잡는 초석이고 바로 애국하는 애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좌빨놈들 그리고 이북에까지 전파해 보세요. 아이고, 이분 글을 읽자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면서도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돼가는데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얼마 전에 율곡에 이 선적에 걸린 많은 봉사라는 이런 글을 빗대서 신혼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4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깊이 썩어 들어가는 빈집이 맞습니다. 후부일 심지대학 기국비국 맞습니다. 우리 이용진님의 글을 2부까지 보낼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손상대 TV에서 좌파 공격을 심하게 하니까 이런 방송들 북한에 보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좌파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제 문재인이 이상하다는 그 문재인 정권의 2년 6개월을 분석한 그 글에 묘하게 좌파가 딱 한 명 들어왔습니다. 좌파가 들어봐도 딱 맞는 얘기거든. 2년 6개월의 성적표를 확실히 해부해서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 좌파들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 내가 쏘았구나. 좋은 교육이 되리라 믿습니다. 좌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합리적 좌파, 합리적 진보 없어요. 뭐 진보 이렇게 말만 듣고 그게 무슨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진보가 된다기에 나도 가서 촛불 들고 있으면 내가 진보처럼 보인다 이런 착각하는 어리석은 젊은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거의 공산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고 오로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종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리는 거는 자유를 누리고 싶고 누리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다 받고 싶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촛불 들고 좌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국민들, 이런 국민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내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라는 이 성명 형태의 글입니다. 제가 일부 방송에서는 몇 대목은 인용했습니다만은 참 행동으로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고 차원에서 이거를 들려드립니다. 자유를 찾아 우리 곁에 왔던 22세, 23세 청년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다. 내 막내 아들보다도 어리다. 이들은 안대로 가려지고 포성줄에 결박돼서 판문점에서 북으로 넘겨지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입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무슬림 단체 소속 이집트인 난민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우리 국민은 사자우리에 던져 넣었다. 사회주의 살인정권의 민낯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 바로 옆에서는 영하의 날씨에도 노숙투쟁 43일째다. 국민이 자기 일터에서 자기 일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건 나라냐? 저 말고도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실 거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더러운 세상을 참을 수 없는 많은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권한다. 그래요. 우리 김진태 의원의 물론 이런 행동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좀 잘 보이자 이거 아닙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착한 분인데 이제 강다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노숙하는 데 가서 같이 밤을 새고
저번 10월 25일인가 그때도 강화문에서 같이 애국 시민들과 날밤을 세워준 이런 행동하는 정치인이 맞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나약한 한 정치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약하고 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민심과 함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당의 상황이 투쟁가나 전사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극강단과 공격을 넘어서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없길래 설마 비난받고 손가락질 좀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길래 한국당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한다면 좀 보기에는 스펙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진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우파를 위해서 투쟁하는 정신을 가진 이런 젊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세 건의 글을 들려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아 할 때 은행일치를 하지만 조국을 보면서 조국과 비슷한 교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냥 학자의 입장에서 채찍을 들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비판과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부터 행실이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권력의 주변이나 아니면 배지라도 달 생각이 있다 그러면 글도 말도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13년 전의 글이 결국은 16년 전의 글이 결국은 자신의 오늘 모습과 똑같은 이런 행동을 무분별하게 한 그 조국의 글. 여러분 한번 몇 번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본인이 지키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문재인이 못하는 거마? 이걸 써서 노무현에게 상소를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 비도 부질부질 오는데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왕이면 손상대 TV 예전 방송이라도 한 번 더 봐주는 그리고 구독자 확장에 좀 나서주는 이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